겨드랑이 부위의 네.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네.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. 네. 이제 우리가 뭔가 몸을 드러낼 때 가장 좀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부분, 물론 이제 뭐 가슴 또 이렇게 뭐 요 중요한 부위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사실 겨털, 그죠? 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겨털 이 이제 그게 있는 겨드랑이 부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겨드랑이에 흔히 생기는 멍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나, 어떻게 이제 또 검사를 해야지 되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겨드랑이에 주로 생길 수 있는 멍울이다. 그러면 우리가 흔히는 임파선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. 그렇죠. 왜 임파선을 생각하냐면 임파선이라는 게 목, 그죠? 겨드랑이, 사타구니. 물론 뭐 전신에 다 있긴 하지만 그 부위가 가장 많고, 사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임파선 중에 가장 큰 임파선이 이게 편도지 않습니까? 네, 그런 것처럼 겨드랑이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게 이제 몰려 있고, 특히 이제 유방암 환자는 임파선을 타고 흘러가는 제일 첫 번째 이제 겨드랑이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게 자가검진을 하시다가 겨드랑이에 뭐가 만져진다. 어느 날 겨드랑이가 아프다. 그러면 이게 혹시 내가 유방암이 아닌가?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. 네, 그런 궁금증을 오늘 좀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, 이게 겨드랑이에 생기는 문제, 뭐 임파선까지 이제 해서 문제는 유방과 한 70%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. 70%. 네. 예를 들어 내가 치과에서 염증 치료를 했잖아요. 그러면 이쪽 임파선이 부어요. 목 임파선. 근처인 거죠. 내가 유방에 문제가 생겼다. 만약에 뭐 고름이 생겼다. 뭐 피가 나요. 뭐 이게 유방이 뭐 유두가 찢어졌어요.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겨드랑이 임파선이 이제 붓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한 70% 정도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, 다행히 유방에 큰 문제가 없다. 그럴 경우에는 임파선이 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감염이 제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제일 흔한 감염이 이제 면도할 때, 그렇죠? 이제 겨털을 이제 제거를 하시려고 이제 면도를 할 때 염증이 조금 들어가서 임파선이 좀 붓는 경우들이 있고, 또 그거와 관련해서 땀샘이나 모낭, 털구멍 이런데 이제 균이 조금 들어가서 종기가 생기는 거죠. 우리가 뭐 여드름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이 겨드랑이에도 털구멍, 땀구멍 이런데 문제들이 잘 생기는 거죠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뚱뚱하면 잘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겨드랑이가 계속 이렇게 되어 있고 겨드랑이에 땀이 많고 또 이제 겨드랑이 액취,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균항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잘 이렇게 작용을 해서 이게 냄새들이 자꾸 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 이상하게 작용하면 이제 종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게 되는 거죠. 그 이외에도 이제 부유방이라는 게 있어요. 부유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젖을 만들어내는 곳이 유방이지 않습니까? 유방인데 그게 가슴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유방이라고 불러요. 근데 이런 젖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다른 곳에 있을 때, 가슴 말고 다른 곳에 있을 때 그걸 부유방이라고 부릅니다. 부유방은 겨드랑이부터 유두와 관련된 이제 배꼽까지 이어지는 선을 따라서 쭉 이제 다 생길 수가 있는데, 제일 흔하게 생기는 곳이 겨드랑이란 말이에요. 근데 유방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? 양쪽이. 근데 부유방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만 있을 수도 있고, 한쪽은 작은데 한쪽은 크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리할 때 가슴이 잘 부어요. 이런 분들은 생리할 때 겨드랑이도 같이 붓거나 아픈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겨드랑이 멍울들은 이게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지켜봐도 될 건지, 치료를 하면 이걸 째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약을 먹어야 될 건지의 방법이 천차만별로 이렇게 가려지게 되는데, 그런 겨드랑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
이게 왜 생겼나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굉장히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전문 병원을 찾아셔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. 네. 초음파만 해보면 이게 겨드랑이에 멍울이 뭐 임파선이 부어서 그런지 종기가 돼서 그런 건지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건지 부유방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남자나 여자나 크게 뭐 이렇게 상관없이 일단 겨드랑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. 원장님,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. 네. 그럼 겨드랑이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혹시 뭐 이제 전처치를 하고 병원을 가야 됩니까? 그냥 가도 됩니까? 당연히 뭐 그냥 곁을 밀어야 됩니까? 아픈데 지금 네.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은 없으니까요. 그냥 이제 오시면 되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. 네. 겨드랑이에 이상하게 통증이 이게 팔 안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는 네.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또 왜 그러냐면은 이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팔로 가는 신경이 겨드랑이를 통해서 네. 팔로 이제 내려가게 네, 되거든요. 네. 그런 신경의 부분적인 문제들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 있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뭐 혈액 검사도 했는데 염증도 없고 초음파를 했는데 뭐 별 문제도 없으면 그때는 반드시 척추 검사를 이제 해보시라. 그 중에서도 목의 문제들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이제 완전히 네. 종결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문제들은 뭐 사실 큰 문제가 아닐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꼭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과 겨드랑이를 같이 네. 뭐 별 문제가 두 군데 다 없을 경우에는 척추를 꼭 검사를 해보시고 남성의 경우에는 뭐 겨드랑이 부위만 이렇게 확인해도 네. 유방에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.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안심할 수 있는 네.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사실 오늘 뭐 이게 간단하게 오늘은 네. 겨드랑이 멍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게 좀 궁금했던 거 네. 그죠? 그리고 뭐 어디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이 없는 거를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이런 코너로 오늘 겨드랑이 멍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또 좀 더 이게 이색적인 네.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